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양양과 원주, 화천과 홍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명씩 발생해 도내 누적 환자는 19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에서는 경기 평택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양양에서는 군부대 내에서 확진 장병과 접촉한 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천에서도 화천 1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50대가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홍천에서는 서울 노원구 255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60대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5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응급실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면서 응급진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생활치료센터의 조기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여유병상이 없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강원대병원 15개, 원주 세브란스 병원 4개 병상 모두 채워진 상태. 하지만 일반 병상과 달리 중증 환자 병상은 장비와 전문 인력 확충 문제 등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기명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당장 중증 환자 병상을 늘릴 수 없다면 한정된 의료진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증, 무증상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시설을 조기에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증, 위중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보고 중등증은 의료원에서 지금 보고 그보다 이제 증상이 없는 경증이라든가 무증상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열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의료 자원이 잘 배분돼서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응급 의료 분야 공백도 문제입니다. 원주의료원 응급실은 코로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되면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상태. 모든 응급 환자들이 이곳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 응급 진료 업무가 과부하에 걸린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시설로 경증 무증상 환자들이 이송되고 원주의료원이 응급실을 다시 가동해야 응급 환자가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몰려 과부하 걸리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진단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생활치료시설 지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병상이 부족할 때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여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6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급식비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초 교육재난지원금을 6만 원 주려고 했습니다. 1학기 동안 쓰지 않은 급식비 94억 원을 모두 활용하면 1인당 6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시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위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식품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는 교육청 자체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같은 돈으로 농산물 꾸러미는 어떻게 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정부 주도로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처럼 강원도와 시군의 반대가 완강하자 혼자서라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쓴 급식비에다 자체 예산을 얹어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적 10억을 삭감하면서도 그걸 46억을 넣은 거잖아요, 결국은. 지급 방식은 강원사랑 상품권이 유력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10일 도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좀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학기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 역시 집행하지 못한 급식 예산을 합쳐 지급 금액을 올려서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급 대상입니다. 울산과 인천, 충북, 제주는 유치원도 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유치원을 뺐습니다. 아동수당이 이제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일괄 해서 40만 원씩 지급한 바가 있거든요. 일단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학기 농산물 꾸러미는 줬는데 교육재난지원금은 왜 안 되는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상에서 선박 사고 등으로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해양 오염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만 고의로 기름을 유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 기름띠가 보이고 선박 갑판에는 기름이 샌 흔적이 있습니다. 무크황 앞바다에서 한 예인선이 연료유를 바다에 배출하고 도주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펌프 스위치가 고장나자 연료유 50리터를 해상에 유출하고 달아난 건데 방제를 위해 6척의 작업선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강릉항에서는 정박해 있던 예인선이 바지선과 함께 물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000리터에 달하는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고 모두 제거하는 데만 열흘 넘게 걸렸습니다. 이건 관광항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막말로 산업 폐기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지 이거는. 어민들은 지금 뭐 하루하루 먹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다니까 이게 기름 때문에. 이처럼 동해상에서 선박사고 등으로 바다에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5건이던 동해안 해양 오염 사고 건수는 지난해 33건으로 늘었고 오염물질 유출량도 15kl에서 28.2kl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3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자에게 청구하는 방제 비용을 올리고 해경과 해양환경공단 등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양 오염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폐윤활유 등과 같은 폐유와 선적 폐수를 반드시 분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료유 수급 시에 안전관리자 입회 및 수급 관련 안전 점검 사항 체크 후 연료 수급을 당부드립니다. 해양 오염의 상당수는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고의로 기름을 유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선박 운항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풍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원격 수업 권고 조치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마이삭이 오늘 동해안을 비롯해 강원도 모든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의 등하교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해 최소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춘천 레고랜드 임대 수익 축소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지사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심의 절차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레고랜드 사업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이 바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최문순 도정의 잘못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총체적 부실의 책임 중 일부만 인정한 면피 사과, 꼼수 해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강원도 7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86개 지구에서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응시 원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긴 장마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9로 7월과 대비해 0.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6% 상승했습니다. 이같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수입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선 채소는 지난달에 비해 배추가 49%, 호박 110%, 상추는 57%씩 크게 올랐습니다. 횡성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기록적인 장마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모두 47억 원을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추석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행사와 공무원 출장비 삭감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28일 2020년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계획이 재검토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80명 규모인 인근의 신동초등학교를 우두택지로 옮기고 41개 학급 1000명 규모로 2024년 3월 개교하는 신설 대체 이전에 대해 기존 시설 활용 계획 미흡을 사유로 재검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신동초 이전 후 기존 시설을 춘천시에 매각할 계획으로 시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을 얻었지만 중투위는 현재 추진 상황만으로는 매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원주의 시내버스 업체 태창운수가 2번째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태창운수가 오는 7일부터 4개월 동안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부 노선을 폐지하는 일부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관설동과 호저면으로 가는 71번, 73번 노선이 중단되고 문막과 불온, 지정으로 가는 버스는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또 동신운수와 공동 운행하는 일부 노선도 운행 시간이 조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누리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희망택시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